건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맛배기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데 키리코라는 사람이,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탈리안이고, 나이로 봤을 때는 거의 늘 제가 그 시절에 오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 이야기하죠. 피카소, 1881년. 그 사람보다 뒷사람이냐 앞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약간 뒤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피카소에서 나오는 모더니티 앤드 그리고 이제 서리얼, 그죠? 초현실주의로 가는 그런 나이.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게 되면은 그 비슷한 나이들이 이제 신정물주의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의 대부격이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에 있어서 그 앞쪽에,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제가 프로이트가 이제 어떤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초현실주의의 그림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발로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결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디리코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전시회 하게 되면 가서 옆에 있는 거 짜투리 조금 보고, 그리고 누가 이제 이렇게 큐레이터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듣고, 그렇죠? 도슨트들이 그리고 얘기하면 뭐 그런 거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다 알아먹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는 내용들인데 되게 생뚱맞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생뚱맞은 게 뭐냐? 분명히 대상은 있어. 아는 대상이야. 근데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이 이해가 안 돼. 왜? 나레이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간다라는 건 메타포라 그래. 은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유는 뭐로 나오냐? 형이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형이상학 어디서 나오냐? 이탈리아잖아요. 그리스 로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땡겨낸 사람이 누구다? 초현실주의적에서 달리는 아니잖아. 달리는 뭔가 무의식의 어떤 그 발로들이 굉장히 짙단 말이죠. 막스 에런스도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폴 엘로요르 같은 이런 사람들, 갈라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무의식에서 자기가 나오는 새로운 어떤 자기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결을 가는 게 르네 마그레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르네 마그레트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거기 제일 먼저 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이 프랑스에 와 있을 때. 르네 마그레트는 이 사람보다 10살 정도 뒤의 사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 사람은 전형적인 어디 사람이다? 이탈리아. 자, 이런 것들이에요. 뭔가 봤어, 그쵸? 이 전부 다 고대 그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신화. 그리고 형이상학은 뭐냐? 플라톤 철학을 알아야지. 이데아. 저쪽으로.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만들어졌던 배경, 그리고 이제 그때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 그 중세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세는 이제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겠다. 자, 이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이런 그림들은, 자, 요거하고 요거 보면 뭔가 비슷하죠? 요건 중세 그림이에요. 이걸 중세 그림이라고 누가 이야기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키리코. 지금은 설명을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세의 AD 600년대 그림이에요. AD 600년대. 건축도 보면 얼로리요. 바실리카 양식이라는. 오케이. 바실리카. 오케이. 이건 가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누구? 보시 그림 비슷한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뭐 조금 거시기해, 그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잖아, 그죠? 그 중세 내지 고대 그리스 그림. 고대 그리스 그림에서 특히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로마보다는 훨씬 더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BC 140 몇 년도에 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를. 그래서 이제 고대가 로마 국가로 만들어지면서 서로마, 동로마 되면서부터 저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림들은 그리스는 폼페이 때문에 다 그냥 사장돼 버리니까 그림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스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모방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모자이크로 해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 지연이들이 없기 때문에 화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예를 들어 BC 뭐 200년, 300년 전의 그림이라 하면 이거는 그 당시로 BC 200년, 300년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어딜까요? 고조선 그리고 이제 뭐 고주몽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BC 10년, 20년, 30년에서 AD 한 100년 정도 요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우리 고주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웅하고. 그 전 레벨에서 보면 그때 신석기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청동기 시대. 그럴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우리로 봤을 때는 문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 문화가 없는데 이런 걸 그린다라는 건 우리 알타미르 그때 봤잖아요. 1만 년도 전에 거. 근데 인간은 가만히 냅둬도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동굴에 들어와서 저걸 그린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볼까? 뭘로 볼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철학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든 자기가 무서워서 제가 처음에 그때는 알타미르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밖에 있는 세상은 거의 그거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카오스였잖아요. 그 자체를 봤을 때의 동물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또 이게 동물들이 굉장히 컸어요. 막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건 주술적인 상태밖에 없어요. 그걸 온순하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를 뽀샤바라 한다라 그랬죠. 락강 이야기하는.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보통 이 그림에 대한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벌써 그때부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주술이 되었든 아니면 기억으로 됐든 뭔가 남기려고 했든 내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어떻든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회화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벽화를 그릴 때는 그 사람은 실력이 어떻게 된다? 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언제? AD 10,000년 전에. 오케이? 자, 이제 종교는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항상 일찍 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 듣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슬람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알아야 중세 건축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지금 리바이벌 할 생각은 없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컨템포러리가 왔을 때에 이게 나오는 그 오리진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보통 미학자들이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일 강조 많이 했던 게 들레즈였잖아요. 그렇죠? 들레즈하고 락강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중세를 읽어보면 하찮은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하나 가르쳐 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자, 이 사람 아시는 사람 있나요? 움베르토 에코. 아는 사람? 읽어보셨나요? 요거 읽어보셨나요? 중세미야? 네. 안 읽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요? 장미의 공원? 요거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대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조성님은 이제 그쪽으로부터 이제 조금 탈피했겠죠. 에코를 읽으면 이제 탈피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어떻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야기 안 할래. 자, 중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되게 껌껌해. 그죠? 껌껌하고, 뭔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 신중심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 신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완전히 미학을 깨부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시잖아. 그죠? 그죠? 그렇다고 배워가지고.
워낙 강하게 파란 게 눌러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중세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 사람한테서. 그거는 여러 증명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가민가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기 전하고 읽어본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제 이런 책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캠브리지에서 만들었는 고대 그리스인데요. 고대 그리스, 우리 보통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고대 그림들, 뭐 유물들 보면 스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일본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 우에노 공원 거기 입구에 들어가니까 중국 고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유물 같은 거 막 전시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다른 거 했잖아요. 그죠? 방공가 했는데 거기는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해요. 그 입구에 들어갔다가 뭘 봐, 보기는. 일로 가. 여기는 막 사람들 되게 많아요, 보기보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지금 중앙박물관에서 뭐 하죠?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책으로만 그냥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고대의 인간의 그 문화하고 중세의 문화의 인간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 편의적으로 만들었던 크리티사이즈 했다. 비평가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게 들레이즈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보수주의 아니면 여러 어떤 것들로 인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에 읽어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증명이 돼. 읽어보면. 오케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거 강의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중세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고대를 또 알아야 돼요. 중세에서. 네. 그걸 알다 보면 여기에 중앙에 뭐가 또아리를 틀고 있냐면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슬람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은 되게 기분 안 좋아. 그쵸?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그건 뭐야? 그 놈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슬람을 읽어보면 이건 누구냐면은 정수일이라고 옛날에 깐수라고 있었죠. 간첩.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엑설런트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집트 박사하고 그쪽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슬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읽어보면 눈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건 안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이 사람도 건축가예요. 그 정도의 철학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데리크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얘기는 요거 그림 보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오케이. 그리스 BC 거예요. BC 막 500, 600년 전에. BC 500, 6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리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자꾸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럼 지금 뭐 해, 이 사람들? 무슨 그림을 그리니? 몇백 년이 흘러갔잖아. 그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화가가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게 철학과 역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저것만 그리면서 한 5년 동안 막 사회를 안 보고 이것만 그리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지. 그걸 뭐다 그러냐? 미술에서 술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기술, 테크. 미는 발달이 사회에서 내가 얻어내야지. 그렇죠? 그거 없이 아까 얘기했던 데리코가 그 사회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상을 해서 다른 어떤 사회에서 미를 땡겨낼 수는 없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중세에 대해서 잠깐. 이게 제가 쭉 만들어 놓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재밌으면
아니면 모르겠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중세 미술과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요걸 한번 해보죠. 프렌치의 sorry.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미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이제 이렇게 쭉 산출이 되느냐 하면 중세 미학에서 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플라톤하고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공부를 안 하고는 이제 안 가르쳐 드릴래요. 왜냐하면 그래 해서는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중세를 보고 나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러면 중세 미학에 대해서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네스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중세 저 뒤쪽에 있는 이슬람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거 전에는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자, 이것은 뭔 내용이냐면 당신은 미를 앞세워서 라는 것은 뭘까요? 미를 개념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 미라는 것을 앞세웠죠. 세상의 모습을 지어냈다라는 것은 뭘까요? 뭔가 창조했다라는 거죠. 메이크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화가일 수도 있고 조각가일 수도 있다. 그죠? 이게 작가예요. 근데 내었는데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을 갖게 한다. 누가 갖는다? 관람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 이게. 미라는 것 자체가. 그죠? 미는 관념적인 미도 있고, 어떻든 이성, 지성으로 이해한, 되게 구분이 복잡해요. 그건 책 한 권 나오잖아. 근데 어떻든 이 미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아주 고급적인 미는 지금까지 에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급적인 것은 지성이 관여하는 거고, 감성이 관여해가지고 이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을 약간 저급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철학자인 시를 쓰는 시인이나 철학자를 약간 위에는 봤다. 그렇죠? 요즘 되기 전에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보면 약간의 저급한 미를 다루는 것을 감성이 다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화가라고 하고 그건 감성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본 사람인 것 같잖아, 느낌이. 왜? 열정과 흥분이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거는 열정과 흥분은 지성이 아니죠.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느끼는 거고 감성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게 표현을 하는데 안으로 집어넣는 것을 임프레션이라고 그랬고 바깥쪽으로 표현한 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불과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뒤에 600년, 700년 되어서 이제 1900년대 브리케, 다리파, 간딘스키 이런 사람들이 표현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된 거지. 그 전에 벌써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르네상스를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거의 보면 이제 책을 읽었는데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데피니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르잖아. 그죠? 이게 얘기하는 자체가 좀 투가 굉장히 좀 시니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건 1학년짜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도 한 5학년, 6학년이 되어버리면은 저번에 제가 르네상스 한번 얘기했잖아요.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는
중세라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빼버릴게요. 그 얘기하면 되게 길어져요. 어떻든 그런 마음이 있다가 르네상스로 살짝 넘어왔잖아. 그 신성이라는 데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양면성을 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는. 어떻게? 인간보다 모호한 거. 그게 뭐가 될까요? 사물이 되고 대상이 되겠지. 그럼 그건 가치라는 게 만들어지지. 인간의 가치. 인간 중심에서 보면. 근데 신이라는 것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있어. 양면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첫 번째 그게고 두 번째는 인간과 신을 대비를 시키죠. 그럼 뭐를 느낀다? 인간은 한계를 느꼈잖아, 이때.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렇지만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걸 나중에 표현해드리겠단 말이에요, 중세를. 그래야 중세 건축이부터 시작해서 스테인글라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신이 눌러버려가지고는 그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의 한계를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르네상스에서. 그럼 뚫고 나오면 다 좋으냐? 아, 그거 뭐, 신 뚫고 나왔는데, 르네상스가 신을 뚫고 나왔어. 그럼 르네상스에 종교화가 없어요? 있지.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 관점만 달라질 뿐이야,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이때가 더 강해. 왜? 의도가 있잖아. 뭐든지 간에 인간 중심이 되게 되면 의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는 무작정. 그죠? 유목민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목민족. 청계 고원. 들레즈가 있단 말이에요. 중세에서는 유목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에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이제. 그죠? 고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고딕 양식하고 이쪽에 있는 르네상스 앤드 바로크 양식하고의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답이 금방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좋아하시니까. 자, 이걸 누가 얘기했다? 미켈란젤로가 얘기했다. 르네상스는 그 두 가지에서 인간 중심이 되니까 인간은 그때 막 나오는 게 누가 나오면 갈릴레오가 나오네.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요. 코페르니쿠스는 미켈란젤로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코페르니쿠스가 뭐를 했어요? 지구를 지가 도네, 이제. 옛날에는 지가 안 돌았는데, 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만들어져? 인간의 휴미니타스라 그래, 그거 보고. 라틴어로.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져. 내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동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인쇄술이라죠. 그죠? 그 뒤로의 그때 그림 보면은 판화하고 등등등등 뒤로가 굉장히 판화의 어떤 그런 거하고 이게 목판화 같은 걸 잘 만들면서 그쪽 애들은 되게 인쇄술이 굉장히 빨라졌어. 그러니까 확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다큐멘테이션 돼 있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빨리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 뭐냐? 벌써 이미 과학이라는 자체에 상당 부분이 접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술가예요? 과학가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과학을 했을까요? 그래야 인간 중심이 되잖아. 그 당시에는 신한테 어떻게 됐죠? 한계를 느끼가 나오니까 한계를 넘어서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과학을 하면서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역법하고 귀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애들은 벌써 이미 숫자 0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페르시아에서 만들었다. 인도하고. 이슬람 몇 년도? 중세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미켈란젤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미가 열정과 흥분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추상 표현주의 잭슨 폴록 같은 열정과 흥분일까요? 약하잖아. 아직까지 약하잖아. 감정 내면은 아직까지 덜 연결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세로 그 인간의 마음이 돌아가 봐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한 거를 느껴버리게 되면 잭슨 폴록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빈치가. 못 나오잖아. 안 나와. 그건 때려치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딱 그리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거 깨부수라 그래도 못 부숴요, 이게. 말은 깨부숴요. 돌아서고 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역사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인들에 대한, 그리고 르네상스인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념적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되게 관념적이고 원근법으로 얘네가 딱딱만, 뭘 좀 더 과학이잖아요. 과학으로 자연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하는 게 르네상스라. 누가? 알베르토, 기베르티, 브루넬레스키. 그쵸? 대부분 수학자는 비트로우스 하는 사람은 7비례하고 8비례에 있는 거 알아요? 8비례. 언제 나왔어요? 그 고대 그리스의 중세 때 나온 얘기예요.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자, 이 그림은 대개 보면 조금 약간 고딕스럽고 약간 중세스럽죠. 이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래. 이게 라이프치히의 요새 3세대, 그 네오라후라고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라이프치히. 그쵸? 독일에 지금 현재 있는 걔들은 절대로 그거 안 해요. 추상 안 하고 그냥 구상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라이프치히 스쿨에. 1세대부터 이제 3세대까지인데 지금 3세대 친구가 그린 2023년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뭔가 호프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데 되게 그림의 양상이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좀 들어가 있죠. 관조이도, 그리고 예지미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상당히 좀 이렇게 차분한 그런 양상을 보이죠. 그죠? 독일식 치고는 독일스럽지 않죠. 이게 2020년도 그런 그림들이에요. 지금 되게 뜨는 그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어젠가 오늘 보고 내가 바로 올린 건데,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뭔가 서리얼해요. 그죠? 초현실주의 같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더라? 요거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건 너무 작았어. 피카소의 청색 시대에서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안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걸 오마주해서 이제 그린 거죠. 어떻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메타포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거하고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죠? 차이를 잘 못 느끼겠죠? 그런가요?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요건 디리크 100년 전의 그림이에요. 라프치히하고. 근데 그게 왜 100년 전의 그림이 지금은 현재 그렇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그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건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 요렇게 이 사람 디리크도 이렇게 그렸어요. 이 집안에서 이렇게 풀장에서 베네치아 곤돌라 타고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요거는 키리코 그림이죠. 잘 아는데요. 전부 다 고대에서 나오는 신화에서 착용한 거라는 거는 이제 그걸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뭐가 뭘 의미하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백조가 레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필을 느끼라는 거죠. 다음. 이거 볼까요? 이건 라이프. 이 사람들이 거의 보면 1950년에서 60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그러니까 50, 60. 굉장히 액티브한 나이들. 화가로서는 전성기. 지금 요 4명이 전성기 그림들이에요. 언제? 지금 현재 그림. 20년도, 21년도, 22년도. 요거는 잘 아시는 프랑스의 타잘인가요? 자말인가요? 이게? 에꼴드 보자르 출신이에요. 이 친구, 교수의 양반도. 프랑스 사람이고, 요건 독일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요건 영국 사람이에요.
현재 1950년에서 1960년 찾기 참 힘들었어요. 찾은 게 딱 나오더라고요. 추구하는 것들이 어때요? 이제 색으로 해가지고 그냥 추상으로 돌리는 그림이 있나요? 그죠? 이런 스타일이죠. 요거는 상당히 고전적이죠. 그죠? 고전적이면서도 약간 중세적인, 고대 그리스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현대자하고 같이 이렇게 컴비네이션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굉장히 건축의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르네상스식의 어떤 원근법에 대기 원근법하고 모든 것들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요거는 약간 그래도 자유롭다. 그쵸? 요거하고. 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나비파의 그림들, 뷔야르하고 폴 세르지에라는 사람하고 요런 것들 그림들이 나와요. 그건 상당히 계단으로 해서 이게 뭐 약간 다른 추상의 어떤 패턴이 되는 것 같다. 그죠? 어떻든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아주 젊은 친구들, 1980년생들 뭐 70년생이 아니라 60년 조금 나이 들었는 영걸었던 사람들, 교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들. 자, 우리 한국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빈센트가, 걔는 방샹이라 그러잖아요. 불어로. 방샹 펜테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현재 딱 50에서 60년대생들. 요거 아까 전에 요거는 키리코. 그래도 지금 뭐 전혀 뭐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쫄리지 않는. 요것도 프랑스적인 요소. 똑같은 거. 프랑스. 요거 프랑스. 요거는 약간 다르죠? 네. 찰디스 빌리라고, 이 사람 영국 사람. 네. 영국의 호크니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요. 그렇죠? 호크니 그림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어디로 갔어? LA 갔다가 완전히 그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부터 시작을. 다시 영국 가서는 또 달라지죠. 그죠? 뭐에 지장을 받는다? 환경에 지장을 받는다. 라이프치히, 이게 신라이프치히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러면 요 전에 같이 활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르하르트. 게르하르트는 팝아트에서 이제 캐피탈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포토리얼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말. 굉장히 이게, 익스프레션은 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생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색상이. 단색적으로. 그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프렌치의 라이트 앤드 그리고 컬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어딜 걸까요? 이것도 프랑스스러워요. 이거는 영국이에요. 하나로 뭔가를 다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되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게 영국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깊숙한 뿌리에서 중세에서 나오는 그 빛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찰디시, 이게 트레샤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남자친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찰디시. 요런 그림. 1950에서 60년생들. 트레샤민도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 알다시피 추렌세미는 우리 보통 여성 화가들 보면 쿠사마 야위 등등 굉장히 이게 섹스 허레스먼트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게 예술이에요. 트레샤미는 완전히 극복을 했어요. 쿠사마 야위 그림으로 극복했단 말이에요. 여성 화가들이. 젠틀레스키도 마찬가지고, 그죠? 차일디시 그림 되게 좋죠. 이런 거. 이런 그림 보면은, 이게 비슷해요. 그죠? 이런 무드는 영국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영국에서는 앱스트랙션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심볼리틱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누구냐?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루시앙 프로이드하고, 제니 사비에하고 우리 저번에 봤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트레샤민의 얘도 YB예요. 그러니까 런던
보이들이죠. 약간 스위스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심볼리티. 뭉크를 되게 좋아하시네. 좋아요. 칼라가 보면, 뭉크도 나중에, 제가 보고 왔어요. 뭉크를 보고 왔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그대로 하고, 뭉크를 이제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폰 스튜크하고 이제 빈 반센트 반 고흐하고 이제 그 광기의 역사에서 이제 푸코가 얘기하는 그걸 이렇게 같이 끄집어내서 이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프랑스 사람들의 칼라. 자, 이거는 김인중 신부라고 서울대 회화과 출신인데 신부님인데 지금 현재 저기 성북동 성당인가요? 거기서 스테인글라스 했고,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마티스도 이런 거 했죠, 그렇죠? 네. 뭘까요? 스테인글라스잖아요. 라이트예요. 빛이에요. 자, 빛과 컬러에 관한 가장 빨리 땡겨냈던 중세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바실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네스크의 전기 고딕, 후기 고딕까지 그대로 다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프랑스가. 제일 먼저 생드니 성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프랑스 가면 성당 많이 가보잖아요. 독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독일은 나중에 생겼어요. 고딕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걔들은.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가 고딕 양식에서 나오는 스테인글라스에서 걔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칼라가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미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례, 똑같아요. 그 적합성, 명료성 등등등등. 이거는 뭐냐? 성서의 서번트 하는 거였고, 그러나 이 바깥쪽에 있는 빛하고의 어떤 것들은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아비뇽으로 교황을 데리고 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네들이 왕권에 대한 도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프랑스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최고의 국가였죠. 그래서 프랑스가 동프랑크, 중프랑크, 스프랑크로 나눠지는데, 저쪽 스프랑크에 있는 데가 이제 브로고뉴. 자,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던 나라가 프랑스라는 거죠. 그 프랑스는 그 색깔과 선에 대해서 벌써 이미 철학적으로 디베이트를 붙은 나라예요. 유일하게. 어디에서? 언제? 루벤스 앤드 그리고 푸생하고. 그죠? 두 번째. 또 붙은 게 앵그르하고 누구하고? 델라크루하고. 그래서 누가 이겼다? 색이 이겼잖아. 그죠? 그래서 프랑스는 컬러에 관해서는 남달라요. 오케이? 그걸 이렇게 가슴 속에 넣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컬러는 어떻게 다를까? 이거야. 이거 그림 많이 봤어요. 그죠? 누굴까요? 언제 그림일까요? 그림은 봤는데, 참 그림 참 잘 그려 라고 하고 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봤다고. 장푸케. 언제? 1400년대 사람. 1400년대라 그러면 포라 안젤리코, 마사초 이랬을 때 이탈리아의 그림이에요. 그럼 누구 그림? 요 그림하고 비슷해요. 요런 그림들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페리지노, 라파엘로 스승이에요. 그럼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어때요? 컬러. 요거. 자, 이 그림은 누구한테 봉사하면서 그렸다? 이 그림은? 이건 교회에 글이 달라 그래서 그려줬잖아. 자, 요거는 누구다? 왕이잖아, 왕. 그쵸? 그때 이때 내가 뭐라 그랬나? 이때 1400년도는 프랑크 왕국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 샤를 5세의 형제들이 쭉쭉쭉쭉 갈라지면서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뭐 앙주 공작, 뭐 브로고뉴, 그래서 베리 공작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브로고뉴를 만들 때 브로고뉴 공국의 왕자, 우리 좀 그 맥스밀리안하고 결혼했던 애 기억나잖아요. 누구? 필리프의 엄마. 브로고뉴 오브. 다 잊어버렸죠. 뭐 잊어버렸다 괜찮아요. 어떻든 그림을 보면 칼라하고 이런 것들이 이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같은 연대 그림인데. 그죠? 요거하고는. 이거는 뭐냐?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고딕 양식이란 말이에요.
인터널 코딩 양식. 누구한테서? 이슬람한테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얘들. 프랑스는 누가? 카롤링어,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떻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화가들이 이쪽에는 그때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많잖아, 이 사람들은. 왜? 그 동네 사람들 많으니까 얘들은 벌써 이미 무장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그림 그려야 되고, 시 읽어야 되고, 철학해야 되고, 이런 게 딱 돼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나라는 벌써 만들어진 나라. 로마는. 그리스 로마는. 그쵸? 이 나라는 안 만들어졌어. 뭐로 만들어졌느냐? 얘들, 그 당시에 로마하고 그리스가 있을 때에 이쪽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들, 걔들이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게르만족하고 훈족하고 막 이상한 애들이 잡동사에 다 들어오잖아. 들어가 저것들끼리 만들잖아, 이게. 근데 여기에 또 700년 정도 되면은 이슬람에서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이집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들어가 역으로 치고 포르투갈을 통해 스페인에 또 아리를 털잖아. 그래서 그때가 레콘케스타라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700년에서 1400년 정도 됐을 때의 레콘케스타 해가지고 만세하잖아, 이자벨라가. 오케이? 이런 비잔틴 문화, 이슬람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그게 벌써 이미 이슬람에서 천상과 천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천하에 있는 지상을 강조했던 게 이슬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보다도 철학에서 얘들은 벌써 이미 윌리엄 오컴의 면도나라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거기는 정신적인 이 플라톤의 이데아보다는 내 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 감성, 내 감정으로 인해서 통해서 느낀 거를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쭉 내려와서 루크가 되고 경험주의의 영국의 시발점이 되는 게, 그걸 어디서 땡기느냐면 프랑스에서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아비뇽의 교황들하고 저 로마의 교황들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랑드르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하고 그림이, 르네상스 그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플랑드르 그림하고 이탈리안,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그림. 물론 베네치아는 조금 그래도 덜한 게 위쪽에 있으니까 알프스를 타고 가지고 저 위쪽에 있는 보르고뉴하고 많이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나마 얀바네크의 유화를 빨리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베네치아가. 누가? 티치아노가. 티치아노 그림하고 이쪽에 있는 페루지나하고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들은 벌써 이미 보르고뉴 공국에서 지가 가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서. 이때 예술가들이니까 얘들은 왕이 그려달라는 대로 그리면서 자기의 익스프레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라를 통해서.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사보이 공화국하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저번에 우리 좀 플라이올라고 애들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냥 반듯하게 옆에 그림만 그리잖아요. 초상화를. 아주 드라이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그게 뭐다? 관념적이다,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그죠? 이거 보면 완전히 그림이 현대 그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400년도 똑같은데. 이거하고. 그게 더 전이에요, 얘가. 한 50년 전일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오케이. 이것도 보면 현대가 뭐가 잘 모르겠어, 그죠? 현대 같아, 컨템포럴 같아.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건 가브리엘 민트 그림이에요. 잘 그렸어요, 그죠? 근데 가브리엘 민트도 보면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간딘스키하고 처음에 1900년대 만나서 1905년대 프랑스 파리 가서 등등등등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나? 무르나우 오기 전에. 그 무르나우 와서 이제 간딘스키하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근데 이거하고 보면 이거 비슷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비파의 폴 세르지에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나비파의 모리스 드니, 펠로스리드, 에밀 베르나르, 펠릭스 발라통, 그죠? 그 폴랑숑, 폴 고갱, 요래 있잖아, 그죠? 대부분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림이 대충 피에르 보나르하고 비아르는 그림이 달라요. 이게 나비파라는 것은 예언, 그럼 이 사람은 약간 종교적인 색채, 그리고 지방색이 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사람. 다 구라야. 이 사람만 강해. 누구? 폴 세르지에, 폴랑숑. 자, 그림 볼게요. 이 사람은 고갱이 그랬잖아. 네 보이는 대로 그리라고 하니까 이쪽에 강에 비치는
산, 나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래 그려버린다. 자, 이 그림은 지금 거의 1890년대 이 사람들이 딱 생활했던 게 10년, 1890에서 1900년대 딱 하고 난 뒤에 끝나고 저그 생활 다 따로따로. 폴랑숑 이 사람들은 그 줄리앙 아카데미처럼 아카데미하고 펠릭스 바르통을 따라오고 피에르 보나르 그리고 비아르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요게 폴 사르제의 자기 자화상. 언제? 1890년대. 1890년대 누구냐? 고흐가 슈베르 오즈에서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 그렸나요? 이거 그린다면 이렇게. 요거는 현대 그림. 요건 루오, 그죠? 등등. 볼게요.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요게 지금 현재 1950년생, 60년생의 캐네디안. 캐네디안은 약간 프렌치 요소가 강하죠? 칼라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캐네디안 칼라의 무슨 저것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요. 맥도날드 캐네디안이라는 사람. 오케이. 되게 화려해요. 거의 무슨 그림? 나비파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우연하게 오늘 찾아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네요. 여기도 전부 다 그런 그림이에요. 맥도날드의 그림이에요. 요거는 폴 세르제. 가만히 보니까 고갱 같다, 그죠? 가장 고갱 많이 닮았어요. 누가? 폴 세르제가. 왜냐면 얘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주구장창 거기 있는 브레타뉴는 아시다시피 중세에 백년전쟁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얘가 저쪽에 있는 영국의 왕이에요. 그쵸? 브레타뉴에. 근데 이 브레타뉴가 어디 있어? 프랑스 국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프랑스 왕한테는 말도 안 되지. 근데 뭐를 많이 주? 세금을 많이 주니까. 다른 애들보다 잽도 안 되게 얘는 귀여운 거야. 근데 안 되잖아. 얘를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백년전쟁. 자, 브레타뉴는 그때 벌써 이미 영어를 썼고 등등 아시다시피 그래서 걔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쪽에 핀란드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조금 캐톨릭하고는 좀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캐톨릭이 아무리 해도 전체 다를 자기 영토화를 만들어서 그걸 개종을 시키지는 못해요. 그 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고 캐톨릭도 그렇고 거의 한 500년에서 길게는 1000년 정도가 걸려요. 이슬람은. 딱 100년 걸려요. 종교를 전파하는데. 어디서? 메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다 잡아먹고 인도까지 나갔다가 어디까지 가면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고려에 들어온 거 알아요? 고려에도 들어와요, 이슬람이. 들어왔어.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632년에 이슬람이 나가요, 무하메드가. 어디로 가냐면 절로 가가지고 이집트를 통해가지고 저쪽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나가버려요. 다 먹어, 이슬람이. 이슬람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폭력적이다.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아요. 폭력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고갱? 누구? 폴 세르제. 알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뭐로? 칼라로. 자, 이때 그림이 1880년대 누구? 귀 자르고, 그죠? 아르레 이제 병원 들어갔을 때 고갱은 어디 가느냐 하면 파리로 와서, 이놈이 그걸 하네? 지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전시회를 하네요. 파리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브루타뉴에 통다방으로 가가지고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에밀 베르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가 나비파 만들자라고 해서 나비파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폴 세르제. 보세요. 이 그림을 두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걸 현대 그림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성 등등 칼라 모든 거. 요런 칼라에 굉장히 하드 엣지라 그래. 이게 요 사이에 이게 보더 그러니까 경계가 굉장히 깨끗하게 클리어 마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컬러 필드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이 펠릭스 발라통의 가장 큰 장점의 그림들이 펠릭스 발라통이 그린 그림 많이 그래요. 그래서 되게 엣지가 강하다, 그죠? 전부 다 폴 세르제 그림. 요거는요? 폴 세르제 아닌 것 같다, 그죠? 일부러 중간에 하나 끼워넣어 봤어요. 저런 그림 잘 그린 사람은 모리스 던이나 비아르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건 거의 강하잖아요. 폴 고갱처럼 같이 그려야 폴 세르제가 돼요. 이거는 폴 세르제 아니에요. 중간에 넣어봤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그거겠죠. 폴 세르제 그림이었고. 이 사람은 랜드스케이프도 되게 잘 그려요.
자, 여기 취해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람의 풍경화예요. 이거는 이름도 이뻐요. 그린에서의 어떤 그런 변주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보면, 이때 세잔이 이런 그림 그릴 때예요. 좀 다르죠, 그죠? 요거는 그 1860년대 화가예요. 이것도 프랑스 화가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1860년대. 거의 누구냐면, 그 포비즘, 그러니까 마티스하고 이름 잘 모르는 사람 화가예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쳤다 보니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1860이에요. 네. 이런 그림 그렸어요. 대단하죠? 1860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폴 세르제의 그림이에요. 나중에는 이렇게 가요. 색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이런 경우는 모리스 드니하고 비아르고, 이건 누구예요? 칼락 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로트렉이에요, 로트렉. 그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비아르예요. 이건 누굴까요? 크림트. 아무리 크림트가 지가 날고 기어도 요거예요. 크림트를 보다 보니까 아름다운데 중간에 끼어나쁘면 이래 돼요. 네, 제가 이런 짓을 잘하는 이유가 이렇게 봐야 돼요. 크림트를. 나중에 보다가 보나르 사이에 끼어나버리면은 키스도 펼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아르누보예요, 아르누보. 자, 이런 그림들 보면 그래서 프랑스에서 보나르하고 비아르는 가히 지금도 마티스를 능가해요. 브로타뉴에서 이제 이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걸 연구했습니다. 요건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옐로, 그 고갱도 그거 그랬죠. 옐로 황색 그리스도. 요거는 현대인 사람이 그렸고, 요거 두 개는 폴 세르제의 그림이고요. 요게 보나르가 그렸던 폴 세르제의 자화상, 초상화고요. 요거는 폴랑숑이 그렸는 그 폴 세르제입니다. 되게 선지자적이고 굉장히 약간 종교 지도자적인 냄새가 상당히. 이건 고갱하고 되게 많이 닮았고, 이건 그린 칼라에 대한 거를 프랑스에서 아마 찾다 보니 이렇게 큐레이터 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현대 화가래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고, 요거는 고흐겠고요. 요거는 쿠사마 야요의 그린 칼라. 요거는 오키프의 그린 칼라. 자, 또 이제 세르제. 화려한,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은 보면 거의 약간 우키요의 어떤 그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요거는 되게 특이하죠. 이 프리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처음 봤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폴 세르제가 벌써 이미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빛에 대한 게 상당히 있는데, 이런 빛들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나단 이튼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튼. 바우하우스의 초대 교장. 그때 파울 컬레하고 같이 있었던 스위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이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셉 알브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색화 이런 거하고 미니멀리즘을 할 때 가장 일등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아무튼 이 사람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폴 세르제하고 상당히 구도자적인 냄새가 나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이브 클랭. 그림 쭉 갈게요, 이제.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칼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현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물과 나예요. 사물과 나라는 것은 타자가 될 수 있고 자아가 될 수가 있고, 인간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게 표현하냐? 인간을 잘 표현하는데 움직임을 줬던 게 누구죠? 프란시스 베이컨. 근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식을 되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화두, 엔드 그리고 내가 저쪽에 바깥쪽에 있는 랜드스케이프, 풍경, 자연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게 딱 두 가지잖아. 다른 거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랜드스케이프라 그러잖아. 풍경. 근데 그걸 마인드스케이프라 그런다. 그것을 오늘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 전에 맛배기 프랑스의 똑같은 사람, 이브 클랭. 그죠? 이브 클랭 알시잖아.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바디 페인팅을 사용했던 사람, 이런 사람. 이 사람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는 사람 아닙니다. 동양의 굉장히 심취, 그래서 유도
고단자, 그리고 그때 있던 선사상, 그래서 나오는 게 그쪽에 있는 오노요케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있는 막 일본 애들이 그만큼 behavior,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많이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 백남준, 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 그 다음에 있던, 그 다음에 이우한 이런 사람들이 그 맥락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디 페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요 그림. 콜리치. 약간 중세적인 냄새. 이거는 두 개, 옆에 있는 이 두 개는 칼라하고 선하고 했던 그런 관계를 내가 보여드렸던 거고, 아무래도 콜비츠는 독일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다르겠죠. 이거는 IBK, 그러니까 클레인의 그린하고 레드였고, 이거는 콜리치였고,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거였고, 콜리치하고 이튼이 이런 식으로 오마주를 해요. 색깔을 빼버려요. 누구 색깔을? 이거 누구예요? 고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화가가. 하나만 주구장창 안 돼요. 다음에 나올게요.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려요. 쭉 가볼게요. 이 되게 좋죠, 이거. 샤르프백, 핀란드. 영화 나왔잖아요. 소리 안 하네요. 자, 이거는 이탈리안, 현대 화가예요. 약간 청색 시대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스페인, 누구? 피카소. 그렇죠? 선하고 색상이 나오는데 프랑스 색상하고 어떻다? 다르다. 다르죠? 오케이. 다르면 됐어요. 자, 요거 두 개 중세 그림. 중세 칼라. 이거는 존 싱어 서전터. 요거는 칼라 다르죠? 이건 익스프레션. 이건 뭐냐? 독일. 오케이? 이래 보니까 이제 대충 감이 좀 오죠? 자, 쭉 넘어갈게요. 이런 거. 자, 요거는 에드워드 번존서. 요거는 그 이탈리안. 전부 다. 확실히 이탈리안 다르죠? 그죠? 김인중. 오케이. 이거는 니콜라드 스탈. 리릭 앱스트랙션. 앵포르말. 김인중 신부님. 빛. 프랑스에 계세요, 이분. 자, 쭉 볼게요. 니콜라드 스탈. 전 프렌치 사람이에요. 프렌치. 소극동 성당에 야,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있는 거는 올리비에 뒤브레라고 지금 어디서 했죠? 수원 시립미술관. 올리비에 뒤브레라는 사람이 1920 몇 년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것도 내가 하락해도 분명히 안 할 것 같아, 이게. 해놔도. 별로 이런 거 두 번째 보려고 하면 재미가 없었어요. 이거 뭘 눌러? 이 사람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조 교수님, 에드워드 뭉크. 이 사람 핀란드 너무 좋아해요. 핀란드 가서 봤어요. 그 뭉크가 있네? 자기가 뭉크를 그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구나. 뭉크하고 내가 다른 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요. 움직이는 걸로 댄싱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거에 미쳐 날뛰는 이유가 내 대상의 인간이 움직임에서 뭔가를 그 역동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게 미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미. 대부분 다 보면 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걸 해요. 다 해, 다. 브라이트해. 처음부터 볼게요, 나중에. 자, 이 사람 처음에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추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요. 그 전쟁을 맞이했겠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것도 하면서 뭐 이제 이 사람 뭐로 빠지느냐? 처음에는 형이상학으로 빠져요. 그때 나오는 게 그 구조학의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지, 기호학, 사인, 이런 거에 먼저 접합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요. 그 레터링, 우리 이야기하는 그 문자 추상이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떻다? 우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누구하고 누구가 막 싸우잖아. 왜 싸워? 70년대 자기네들이 그려놔놓고. 프랑스가 벌써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추상들. 그 인간의 형상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대부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일본을 먼저 가요. 예. 70년대, 80년대 전부 다 일본 가서 이제 선사상 그때 유명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걔 누구죠? 박래현 씨. 박래현도 보면 약간 이런 문자 수상이 나와요. 그렇죠? 예.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요거는, 이거 알죠? 요거 같은 건데, 요거는 디브레, 요거는 요거. 말 안 할게요. 말하면 명예훼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튼, 이건 80, 70년대, 이건 이 사람 50년대. 둘 다 프랑스 가서 본 거예요, 전부 다. 네. 자, 이런 패턴. 네. 이 형상을 이 사람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이런 식으로 댄싱으로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등등. 네. 모든 걸 브라이트하게 다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모작을 해서, 이 모작이라기보다는 이게 티차노의 변주, 이게 모네의 그거죠. 점심 식사. 이거를 추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작업도 하고, 온 동네 다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에꼴드 보자르 교수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 로스코를 만나요. 1960몇 년도에. 생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 생면이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생면의 컬러하고 프랑스의 생면은 달라요. 볼게요. 요건 아까 니콜라스 스탈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니콜라스 스탈도 abstraction, 서정적 추상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서정적 추상으로 얘기가 돼요. 미국은 추상 표현주라 그러고 얘들은 서정적 추상, lyric abstraction. 굉장히 좀 톤 다운된 서정적 임프레셔니즘이 누구냐면은 모네의 수련. 오케이? 니콜라스 스탈, 프란치. 이거는 약간 마티스. 그죠? 도형이 살아있죠? 오케이. 전부 다 기호학이에요. 자, 기호학을, 이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디브레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작동이 여기에 함몰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학을 해야 돼요. 하면서 책을 읽어야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감흥이 생겨요, 감흥. 제발. 왜냐면 1년 들어가도 2년 들어가도 3년 들어가도 똑같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가르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든.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를 열심히 파버리게 되면 내보다 한 100배, 200배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럼 쉽잖아.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하나는 뚫어야 돼. 예.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딱 책을 읽으셔야 돼. 진짜로. 예. 간절히 부탁. 자, 이런 거 보시고, 요거는 칼라의 어떤, 요런 것들이 누가 많이, 미국 애들이 하는데, 자, 보세요. 존 미첼 요새 되게 떠요. 존 미첼 죽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리 크레스너, 일레인 드 쿠닝 이런 애들의 second generation of abstraction expression. 잭슨 폴록보다는 마누라 타입들이잖아. 그럼 걔들은 조금 뒤에 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왜 떴느냐 하면, 잭슨 폴록은 그리고 헛뿌리니까 이제 더 이상 재미없으니 그거 이제 해가지고 저쪽에 갔단 말이에요. 앵포로만 애들 아까 제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너 장난치냐 그랬단 말이에요. 잭슨 폴록. 이거 바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잭슨 폴록이 49년도에 제가 작품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드쿠닝하고 막 싸울 때가 49년, 50년, 51년, 52년. 3년 그러고 난 뒤에 잭슨 폴록 끝 56년도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 그린버그가 뉴욕에 와서 저쪽에 이제 프랑스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전시회 하자라고 했는데 걔 쪽을 까고 난 뒤에 59년대에 기어코 미국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니까 이제 한 번쯤 얘들이 눈을 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음으로부터 세컨으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성 자기 와이프들을 묶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드쿠닝의 여인 시리즈도 안 되고 이제 마크 로스코로 묶고 살기는 힘들어, 뉴욕파가.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존 미첼. 이 재질을 캠퍼스에 하지 말고 약간 광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스며든 한지 같은 스타일로 해서 타켓에서 디퓨전, 약간 이렇게 확산되는 걸로 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그네스 마틴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많이 그려요. 이런 비슷한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그래 안 그래서 얘들은 이걸 할 줄 아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근데 얘들은 10년 걸릴 거 얘들은 그냥 감방에 그냥 해버린다.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들이 이야기하는 엑스트랙션하고 저쪽하고는 완전히 안타깝지만 저는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질이, 종류가 달라, 종류가. 오케이? 저쪽에는 둘이 대입시키는 사람도 많아.
그래도 안 해. 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미국을 까야 되니까 프렌치 클라인 같은 나이들은 피에르 솔라주하고 둘이 붙여놓으면 잽도 안 돼, 이건. 같은 그림에 똑같이 이렇게 붓질 탄하게 하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얘들은 앱스트랙션 한단 말이에요. 칼라 보세요. 이 재질을 내가 붓으로 해서 뭔가를 기교를 해야지, 재질로 해서 물감이 우연의 찰나, 그건 뭔 개뿔 뜯어 먹는 소리야. 우연의 찰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든, 그거는. 그게 공부하는 건데, 그냥 이따가 떨어지는 건 뭐, 여기 있다가 물감 떨어지는 거 똑똑 떨어지는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좋을 뿐이지, 그걸로 주구장창 해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브라이어트하게 모든 걸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3년 있다가 다른 거 해야 되고 다른 거 계속 하니까. 왜? 밖에 나가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생각을 하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린 칼라. 그린 칼라는 영국을 이야기해. 일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날아갈 때마다 가서 그 색깔을 그쪽에서 여행하면서 그걸 그려내와요. 참.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위한 이게 되게, 내가 자기하고 똑같아질 때 그때 자기는 내를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 메릴리 뽕떼가 이야기했잖아요. 현상학.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 자인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요거 볼까요? 요거 이게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 글이 안 보이는데. 그리는 선이 내 인생의 길이 된대. 좁은 세상을 가로질러 가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주 속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었는데 죽었대요. 언제? 2000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